오늘 제일 관심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대법원이 후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어제는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그 사건 이제 배당을 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죠. 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제 회부한 당일날 심리를 열었습니다. 네. 그 전원회부체 회부 심리 첫날 뭐 회의를 여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심리를 이끌어갈 것인지 계획이나 방향을 이제 재법관들 다 모인 가운데서 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첫 번째 회의는 할 수 있다라고 네. 봤는데 바로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내일 두 번째 그 심리를 이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대법원이 이 사건은 조기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굉장히 좀 신속하게 네. 진행을 하겠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려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이어서 불과 다 이틀 만에 다시 재차 심리를 연다는 걸 봐서는 대법원이 굉장히 이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결국 이거는 대선 전에 뭔가 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뭐예요? 그 의지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통상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것은 4명의 재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라고 하죠. 소부에서 이제 의견이 이제 보통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주심 대법관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주심이 아니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겁니다. 이 전원합의체 회부도 그렇고 이걸 이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도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속한 심리의 배경을 놓고 여러 언론들이 사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극우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그 마지막 헌법재판관들 특히 보수성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상쇄를 시켜줄 거라고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힘에서 주진우 의원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죠. 대선 전에 선고가 나와야 하고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박을 좀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을 이제 파기를 한다고 얘기한다면은 그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판결문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걸 따져야 되는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전에 사실은 결론을 내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데 빨리 하는 방법은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네,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한 줄이면 되니까. 네, 한 줄이면 상고 기각의 경우는. 아직까지 물론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온다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지금 국힘당은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면 당연히 유죄를 선고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제로 지금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속도에 있어서 너무 불공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저희 그때 보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가서 한 4년 동안 계류돼 있다가 한 5년 가까이 됐을 때 다시 파기환송됐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도 보고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례적이니까 이것부터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뭐 빨리 해서 이제 항소심, 상고를 기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을 유지하는 거죠. 무죄를 확정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부담을 좀 털고 가는 측면도 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대선 전에 뭐 유죄를 만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뭐 재판을 이제 빨리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꼭 그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긴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재판의 속도를 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꼭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냐?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는 것 제가 판단하는 근거는 2심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때도 그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을 이제 신속히 진행하도록 이 해당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을 맡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그 사건만 심리하라고 사무분담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만 담당을 한 거예요.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이 실제로 그래서 나왔죠. 네. 근데 처음에 그 항소심 재판을 이제 속도를 내라고 하면서 다른 사건들은 아예 다른 재판부 쪽에서, 그러니까 아예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맡기지 말라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가면서 그때도 사실 처음 또 불안하긴 했어요. 이거 빨리 항소심 서둘러 가지고 아예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항소심을 속히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이 열린 결과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국힘당이 바라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귀착이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의도는 좀 불순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가능할 텐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결과를 보고. 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법원이 이거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네. 굉장히 의심스럽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사실 저도 대법원이 당연히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심리를 열고 통상의 그 사건 처리에 따라서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실상 대법원 선고는 대선 전에는 어렵지 않겠냐 다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행태를 보면 확실히 대법원이 뭔가 대선 전에 결론을 지금 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서 네. 그 약간 저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돼요. 네. 지금은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저희는 이미 2023년에 이미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인사청문회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그 과거 재판 전력을 저희가 그 공개를 하면서 네. 이 민주당이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서용교 이제 의원만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저희들 보도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지만은 좀 역부족이었고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사실상 그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의자였어요. 피의자였죠. 피고인. 예. 그러니까 삼성을 위해서 한 번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문을 다시 당사자의 그 의사를 무시하고 상고 취지를 왜곡을 해서 그 기각시키는 상고를 그런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 판결의 이제 주심 대법관이거든요. 이날 이제 대법원장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날이 있죠. 네. 12월 4일이. 네.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 사법 피해자 우리 박기택 변호사죠. 박기택 변호사가 이제 그 재항고를 해서 그 피고인으로 이제 그 계류 중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대법원에서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죠. 네.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사실상 조금 좀 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에 그때 이 재판 연구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기현 판사죠. 네. 그래서 지기현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의 전속 재판 연구관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재판 연구관으로 그 근무를 한 3년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근무할 때 대법원에 같이 있었어요. 지금 네. 재판 연구관으로. 예. 근데 이제 뭐 그 같이 대법원에 있었던 걸로만으로 이제 뭐 특수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조의대 지규현 이렇게 서로 뭐 어느 정도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 현재 대법관들을 한번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으로 있는 노태학 대법관. 지금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회피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홍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근데 지금 행정처장으로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그리고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그 다음에 박영재 대법관.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주심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수견, 이번에 임명된 마용주까지 이렇게 총 14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좀 구분해서 보통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지금 현재 그 파악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대법관 노태학, 이홍구, 오경미 요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도 또는 보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대 3 구도로 보통 지금 알려져 있죠. 확실히 이제 대법관 지금 구성은 좀 민주당 쪽에 또 이재명 저 후보 쪽에 좀 불리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잠정적인 대법원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미 좀 저는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1심 때부터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건 당연히 대법원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재판 연구관을 시켜서 미리 연구 검토를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저 경험을 제가 언제 했냐면 그 MBC 공정보도 파업 1심에서 처음으로 공정보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수습을 받으면서 이제 노무사 수습을 이제 그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바로 이제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일부 미디어에서 이제 그 인용 보도를 했었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당시 1심 판결 이후에 이 공정보도 파업과 관련한 논문이 국내 어디에도 없고 기자님이 쓰신 논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떻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1심 판결 직권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구 검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선거법 1심 유죄 판결 할 때부터 이미 대법원에서는 연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1차 검토 결과를 아마 대법관들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요. 대략적인 방향은 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능성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유죄를 인정을 하게 되면 2심이 잘못됐다. 항소 잘못되면 파기 환송을 하는 것이고요. 2심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무죄를 상고 기각하면서 그냥 확정 짓는 거죠.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뭡니까 파기 자판이라고 파기 자판 좀 이름도 좀 희한한데. 파기 자판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거기에 얹어서 형량까지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심 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형량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다가 형까지 그러면 대법원이 뭘 기준으로 그러면 이걸 벌금을 때릴 건지 징역형을 때릴 건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량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YTN에 출연했던 이제 아주 극우 성향의 변호사가 한 분 계신데 그 사람조차도 파기 자판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가능성은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파기 환송, 상고기각. 상고기각.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결국 최악의 경우라 봐야 서울 고등법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거를 심리해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올려보내고 네. 그럼 대법원에서 다시 또 이걸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대선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시킨다.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대법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는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대법원하고는 사실상 이제 완전히 척이 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만약에 판결을 내려서 피선거권은 상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 그 결과로 이재명을 완전히 낙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그런 배팅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국힘당 후보 또는 한덕수까지 포함해서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격차가 지금 20% 이상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법원 판단에서 이재명 이거 범죄자야 이렇게 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거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사법살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서 더 반발할 수가 있어요. 대법관에 대한 분노가 치솟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분노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당선을 시키는 순간 더 압도적인 표차로 그런 순간은 이 검찰뿐만 아니고 이 사법부 전체가 이제 개혁의 대상이에요. 더 이상 이제 뭐 대법관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유력 후보를 강제로 이거 낙선시키려고 했네라고 해서 뭐 시민 법관 이런 거 막 도입되고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 대선을 앞두고 파기환송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도 못 시키고 네. 또 그 자기네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낙선시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결정을 하겠냐. 그렇죠. 자기네들 기득권도 지켜야 네. 되니까. 만약에 약간 유죄 심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조용히 그냥 대선 이후로 그냥 미루고 그래서 대선 결과를 봐서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면 재판이 진행하는 거고 당선이 되면 그걸로 그냥 묻어두는 거죠, 정주식이. 그게 제일 안전해요. 네. 대법관이 기본적으로 이 보수적이고 소심한 분들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저는 배팅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재판연구관이 검토한 결과를 봐서는 항소심이 크게 무리가 없어. 이대로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그 후보 등록하기 전에 5월 11일이에요. 후보 등록하기 전에 저는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내릴 거라고 뭐 100%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지금 보수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대법원을 계속 압박하잖아요. 대선 전에 빨리 이걸 판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대선 결과를 넘기게 되면 결국 대법원이 민감한 이재명 대표를 눈치를 보면서 결국 민감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데 이걸 대법관들 4명 쪽한테 이걸 총대를 매게 하면은 부담이 되게 크죠. 그 극우 세력들한테 그 4명의 재판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좀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담들을 4명이 아니고 전원합의체로 하게 되면 이건 특정한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기관 전체가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부담도 사실 분산이 되고 결국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꾀를 내서 이걸 4명의 대법관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전원합의체로 가져와서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체의 의견, 헌법재판소도 8대 0으로 그냥 의견을 내니까 사실상 그 기세등등하던 이 반탄 세력들이 확 죽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조희대 대법관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법살인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뇌명에서 소부에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이걸 전원합의체로 가져오는 순간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이 모의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돼요. 네.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훨씬 더 부담이 커지죠. 4명의 재판관들이 결정하면 될 거를 괜히 12명이 결정하는 전원합의체에 보내면은 훨씬 더 그 조희대 대법관이 뒤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보다 숫자가 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변수가 더 복잡해지고 뭔가 이 사법살인을 저지르기에는 네. 일개 개인도 아니고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를 사법살인하겠다는 거는 대법원이 가루가 될 각오가 하지 않고는 그런 짓을 하기 쉽지 그리고 않다. 예, 그 설피 그 항소심 판결문을 본 사람들은 파기 환송 또는 파기 자판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 뉴탐사처럼 정말 판결문을 거의 씹어 먹도록 그 꼼꼼히 보면은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항소심 판결문 솔직한 얘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문 보고 결론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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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낙관은 늘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번 사안에만큼은 대법원이 네. 뭔가 돌출 행동을 하기가 네. 굉장히 변수가 너무 많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이 가루가 될 각오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에 지난번 그 네. 8대0 네. 판결보다도 훨씬 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그 우리 민주진보 중에 있는 시민들이 대법원을 향해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괜찮죠. 네, 그건 해야 돼요. 네. 네. 낙관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이거를 뭐 차라리 투표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아유 그래 뭐 저 뉴탐사에서 해설하는 거 보니까 대법원이 무죄 선고하겠네.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건 계속 진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민들이 이 주권자의 선택을 대법원이 스스로 임의로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는 보내야 됩니다. 네. 계속 그 시그널은. 우리 헌재에다가 어마어마한 이 압력을 넣었을 때 헌재가 결국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네. 8대0 파면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우리 법관들한테 우리 민주주의, 우리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네. 분명합니다.